볼드모트. 그는 누구인가? 그 이름을 그렇게 막 말해주세요. 네, 앞으로 갑자기 막.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왜 저럴까? 그 인물이. 볼드모트가 왜 그런지는 영화의 자세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를 이제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이해가 됐는데 이게 근데 나중에 호크룩스가 뭐냐면 7가지의 영혼을 이제 기억이 났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두 분은 해리포터를 보셨습니까? 그럼요. 맞죠? 1편부터 다? 다 봤을걸요? 저는 5편까지 봤어요. 영화는 4편까지. 책을 얘기한 거면 저는 책은 한 권도 안 봤고요. 영화로만 봤습니다. 저는 해리포터 사실 영화는 3번 정도 봤고 전체를. 전체를 돌려서 우와. 3번을 봤고 책도 봤고 그 너무 좋아가지고 영국판 영어 한국판 해리포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해리포터죠. 아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어. 간달프라고 한 번. 거기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할아버지 있잖아. 그 교장 선생님. 덤블도어. 덤블도어.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다양한 인물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논할 인물이 볼드모트. 그 이름을 그렇게 막 말해주세요. 네, 앞으로 갑자기 막.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왜 저럴까? 그 인물이. 볼드모트가 왜 그런지는 영화의 자세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를 이제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이해가 됐는데 해리포터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비극적인 존재 볼드모트를 통해서 자기 혐오가 어떻게까지 자기 파괴로 가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볼드모트, 그는 누구인가? 본명 톰 마볼로 리들, 1926년 영국의 한 고아원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메로프 콘트, 몰럭한 순수 혈통의 톤트 가문인데 이 사람이 어떤 후손이냐면 살라자르 슬리데린 후손이에요. 기숙사가 있잖아.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초반에 그 학교를 세울 때 이 4명이 각자 이름을 따서 그 기숙사를 세운 거거든요. 창립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슬리데린에 속해 있는 그 부분들이 순수혈통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되게 했었고 볼드모트의 전쟁은 순수혈통만이 마법사다라는 게 주 히틀러네. 그치 모토였어요. 콘트 가문들도 순수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호를 반복했대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집안 자체도 또 가난했고 근데 메로프 콘트는 아빠하고 오빠 사이에서 엄청 학대를 당했대. 여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얘는 마법을 못했어. 마법사들 사이에서 마법을 못하는 애도 태어나는데 그런 애들을 스퀴브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호그와트 관리자 필츠. 그분이 마법사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마법을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스퀴브가 될 뻔했던 애가 네빌. 여자고 마법도 못해. 아빠하고 오빠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면서 지내다가 아빠 오빠가 머글에 대한 법칙이 있대요. 머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법부 사이에서도. 근데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머글을 괴롭힌 거야. 그래가지고 아즈카반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엄마가 마법을 하게 된 거야. 얘가 마법을 못했던 애가 아니라 너무 학대당하고 억압당하니까 마법을 못 쓴 거였어. 근데 그녀가 마법을 쓰게 되면서 이제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가문에서 싫어했던 머글. 아유, 하필. 머글 출신의 귀족 톰 리들 시니어. 근데 이 사람 부자였고 귀족이었고 굉장히 잘생겼어. 영화에서도 그 톰 리들이 엄청 잘생기게 나오죠. 그치. 그 아빠의 피를 닮은 것이다. 그래서 톰 리들을 굉장히 잘생긴 애로 캐스팅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녀는 가난했고 외모도 매력적이지 않았대요. 근데 얘는 귀족이야. 머글 중에 최고인 거지. 그래서 뭘 쓰냐? 해리포터의 혼혈왕자에 나오는데 사랑의 묘약을 써요. 사랑의 묘약을 써서 이 사람이 이게 사랑을 빠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아이를 만들어. 그 아이가 볼드모트인데 아이를 가졌으면 이걸 안 먹여도 나를 떠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그동안 계속 먹인 거지. 설마 나랑 아이를 버리겠어? 임신한 여자를? 그리고 안 먹였대. 바로 떠났어. 슬프다. 어쨌든 그 남자는 잘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이 여자랑 같이 살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빈곤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느냐. 집에 있는 이제 유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슬리데린 목걸이가 있어요. 로켓이라고 표현하던데 목걸이를 팔아. 근데 그 목걸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싼값에 파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호크룩스가 뭐냐면 7가지의 영혼을 이제 기억이 났어.
볼드모트가 자기의 영혼을 7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는데 그 물품 중에 하나가 로켓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론이 이거를 파괴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 로켓을 헐값으로 팔아. 근데 팔아도 생계는 유지되지 않지. 근근히 살아가다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낳고 바로 죽게 돼요. 아, 그래서 고아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구나. 네네네네.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네. 그래서 그녀가 지어준 이름이 톰 마블로 리들이었다. 근데 나중에 볼드모트 이 이름을 지워버리죠. 되게 거부하거든요. 가엾다. 그의 유년 시절은 어땠나? 고아원에서 잘했으니까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지. 근데 얘가 그때 마법을 할 줄을 알면서부터 애들을 좀 괴롭히기 시작은 했대요. 얘가 11살이 됐을 때 덤블도어가 찾아와서 얘가 호그와트에 입학을 하게 돼요. 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내가 고아원에 출신이었는데 아 진짜 내가 마법사네. 어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슬리데린에 들어간 거지. 거기는 또 순수혈통을 지지하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착각에 빠진 거야. 내가 고아지만 내 엄마 아빠는 굉장히 순수혈통의 부모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는 머구리고 엄마는 굉장히 가난한 멸망한 가문의 출신의 보잘것없는 여자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기 이름 우선 거부하고 그리고 순수혈통만 있어야 돼. 머글 출신의 피는 없어야 돼. 머글 따위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망한 거야. 어디 머글의 피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머글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부정한 거지. 그 먹을만 없었어도 나는 순수혈통일 수 있었는데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정체성이 있었겠지. 자아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싶었겠지. 그러면서부터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얘는 오래 살고 싶어서 이름도 바꿔요. 볼드모트가 죽음의 도둑이라는 뜻이래요, 프랑스어로. 그럼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야? 그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자기 혐오를 투사하는 거잖아. 그쵸. 그게 그리고 혐오하는 대상이 결국엔 나인 거지. 내 피,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볼드모트는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의 아이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장 타격을 입고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머글 출신의 릴리 포터. 해리포터 엄마. 제일 처음에 타격을 입었던 게 해리포터가 강력해서 볼드모트가 타격감을 입었다. 이게 아니라 릴리 포터의 모성애 때문에 타격감을 입은 거예요. 두 번째에 저는 타격감을 얻었던 게 네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 볼드모트가 거의 장악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편에서 올 사람 지금 빨리 넘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네빌이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나올 것처럼 하는 장면이 있어. 볼드모트가 더 나은 놈이 없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결국에는 네빌이 가장 강력한 호크룩스를 없애거든요. 근데 얘가 그 영화 내내 보잘것없는 아이로 나와. 맞아. 마법도 못해. 맨날 뭐 잊어버리고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 막 이러는데. 근데 얘네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 1차 전쟁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국 가운데에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않고 소신 있게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을 놓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네빌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이제 이를 갈고 있기는 해요. 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그 인물이 나타나자마자 얘가 유약하게 있다 각성해가지고 막 마법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보잘것없고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가장 강력한 호크룩스를 없애버리는 역할에서도 타격감을 얻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리포터 머글의 피가 흐르고 고아였던 해리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볼드모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나의 결핍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머글 출신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마법사가 된 거긴 해 라고 이제 수용을 했으면 넘어갔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전 파멸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해리포터가 아니라 볼드모트의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기 혐오, 자기 부정, 전쟁적 왜곡, 전쟁, 자기 파괴까지 일어나는 과정들을 해리포터를 보면 그런 흐름으로 볼드모트가 결국에 멸망한 것이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드모트를 보면
결핍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잘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결핍을 얘기하니까 볼드모트가 가진 게 없지 않잖아요. 맞아요. 볼드모트는 되게 잘생기고 수제였어요. 잘생겼지, 마법 할 수 있지. 고아원에 있었는데 호그와트에 데리고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결핍을 느낀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갖지 못했다라는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핍의 실체가 그런 건 것 같아. 자기 욕구만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나 할까? 그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 상이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과 내가 상상했던 나의 자아상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갭이 이렇게 막 커버리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갭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갭을 좀 좁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그 결핍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얼마나 자기 구덩이를 깊게 파는가 그치, 이런 거 좀 나타나는 것 같아.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잃었어. 볼드모트 되게 잘생겼는데 막 굉장히 회개하잖아요. 굉장히 명석하고 수제였거든요. 나중에는 판단력을 잃어서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수준으로 되기도 하고. 그젠가 쓴 게 딱 그거거든. 맞아요. 봤어요. 결핍이 인지 능력을 아. 저하시킨다고. 각자의 싫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영화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해리포터의 악당 볼드모트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왜 그가 파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야야이.